여러분 혹시 나 월소득이 이 정도 되면 진짜 원이 없겠다 그런 금액 있으시죠? 한 번쯤은 솔직히 생각해 보셨죠? 얼마예요 그게? 월천? 많은 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 기준으로 삼고 계신데 좀 더 써서 뭐 한 3천? 좋아요. 근데 세상에 여기에 월소득 100만 원에서 2년 만에 1억 4천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싱글맘이에요. 애 둘 딸린 싱글맘. 과연 이렇게 100만 원에서 너무나 힘들게 가난 속에 살던 분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돈복이 굴러오게 됐는지 그 돈복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자 샤인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행복부자 샤인이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거 사실은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뭐랄까 자기암시 스스로를 그렇게 부름으로써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꾸자꾸 믿으려고 애쓰는 저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자, 근데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진짜 좀 정신, 마음, 이 모든 생활 곳곳에 행복이 다 깃들어 있는 그런 행복한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행복부자라고 부르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되게 좀 나름 비장하게 준비한 무기는 아니고요. 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내 책만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읽고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걸 읽고서 내가 내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제가 책을 좀 느리게 읽는 편이에요. 아세요? 나 책 느리게 읽어. 근데 읽는 대신에 단 한 권을 끝내면 난 되게 진짜 사골 우려먹듯이 진득하게 뽑을 걸 다 뽑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권수는 많지 않지만 한 권을 읽으면 되게 많은 걸 배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실제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계속하고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노트 테이킹을 한 거고 좋은 말들은 또 적는 노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걸 굉장히 부지런히 이 양쪽을 굴려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자, 책이 바로 요거예요. 돈의 신에게서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돈의 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있던 없던 또는 어떠한 종교를 가졌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는 이 전체 우주를 관장하는 어떠한 절대신이라는 것은 있어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돈, 즉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돈의 신이 있다면 그 돈의 신에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처음에 딱 이 책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의 신에게 이쁨을 받는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좋아. 실제로 나는 사랑을 현재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면 나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 끝내고 제가 사실 2회독을 진하게 2회독을 했는데 이 책은 정확하게 따지면 돈 버는 방법에만 국한되는 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삶 전반적인 어떤 문제, 고난, 어떤 트러블 같은 것의 기본 원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해결되니까 삶 전반적인 게 원활하게, 수월하게 내가 기쁘게 돌아가고 따라서 그에 맞게 돈도 저절로 크게 굴러들어온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이 저자분이 되게 예쁜 싱글맘, 아이 2명이 있는 싱글맘이에요. 한때는 너무 허름한 집, 진짜 겨울에 위풍이 너무 세가지고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물이 어는 그런 집에서 월 소득 100만 원에 애들 둘을 키우면서 그것도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그런 고민을 좀 처절하게 한 끝에 알아낸 나름의 어떤 그 레시피,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길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만든 거다. 내 자신이 만든 거다라고 얘기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무의식이 나의 삶을
마음을 그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 무의식에서 생성된 바 그대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보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가게를 시작했고, 그리고 주변 가게 사람들에게 이쁨,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매출도 나아지지 않고 형편없고, 그래서 마음은 더 괴로워지고 나중에는 돌발성 난청까지 생긴 분인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랬대요. 내가 나의 실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명히 내 거인 건 같은데 나의 진짜 의사와는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이것의 원인을 인생의 잘못된 설정, 즉 잘못된 어떤 프레임, 내 인생에 대한 프레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3가지 스텝을 설명을 하죠. 일단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내 마음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찰의 단계를 1단계로 알려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관찰의 단계에서 자기가 노트에 적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남에게 불행해 보일까봐 난 싱글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기본 그 설정, 프레임이 뭐였냐면 single mom equals unhappy, 불행해. 나 남들에게 불행한 거 티내기 싫으니까 싱글맘이라고 말하기 싫어라는 것은 결국은 싱글맘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틀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그 무의식, 내면의 세계에 싱글맘은 불행해. 근데 본인 자체가 싱글맘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자기도 몰랐다가 노트를 적으면서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했던 거죠. 그게 바로 1단계. 관찰의 단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제 이 관찰을 할 때는 수식어는 빼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적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자,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이런 설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으면 이제 그 다음 2단계는 야, 너 현재 상황이 그럼 이런데 실제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파악하라라는 게 그게 2단계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감정. 자, 이렇게 나의 진짜 감정을 알았으면 3번째 단계가 설정, 변경.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처음에 잘못된 설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제로 그 설정 그대로 불행하게 펼쳐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설정을 바꿔서 사는 거죠.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3가지 되게 쉬운 단계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저자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이거 이렇게 대중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뭐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도 읽고 화술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시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만 자기의 그 현상을 들여다봤대. 자, 1단계 이제 들어갑니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나 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두렵지? 하고 뜯어봤어, 자기. 내가 말을 아직 조리 있게 잘 못해. 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인데? 말을 조리 있게 못하면 사람들에게 나는 미움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자기의 기본 설정이었던 거야. 이전의 설정. 그러니까 보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면 이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기본 설정, 기본 세팅, 프레임이 잡혀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째 감정의 단계로 이제 나아갑니다. 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뭔데?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나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뭐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런 좀 도움되는 메시지,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야.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설정 변경이랬죠. 나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도 돼. 중요한 것은 나의 화술보다는 내가 전달하려는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해도 돼. 나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거야. 이게 바로 자기가 새로 만든 세팅이었어요. 결정. 자, 이렇게 설정을 변경하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작은 기회지만 하나씩 만들려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했던 것 이상의 현실이
나가 상상했던 이상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신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저자가 꿈을 이루는 이런 3단계 방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전제로 깔아놓은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남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쟤보다 더 잘나고 싶어. 이거는 승패를 염두에 둔 그런 설정이잖아요. 이런 설정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우월감 그리고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사람이 항상 이길 수만 없잖아. 이기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또 지는 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정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영상 만든 거 있죠? 여기도 나와요.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미리 감사한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함이 얼마나 우주에게 전달하는 그 에너지, 메시지가 큰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이 책 읽다 보면 여러분한테 상황별로 연습할 수 있는 그 세 줄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관찰하는 것, 나의 설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 진짜의 감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설정 변경하는 그 세 줄을 상황별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모아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 그럴 때 어떻게 세 줄을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쥐꼬리만한 수입을 확 늘려보고 싶다. 이거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거. 아직 건강한 부모님이 생활비를 자꾸 달라고 해서 부담이 된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세 줄을 써서 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세 줄 노트 쓰기에 대한 훈련까지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삶의 어떤 문제점, 지금 나를 너무나도 억누르고 있는 그게 꼭 돈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나의 이런 감정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제가 안 쓰던 노트예요. 근데 저도 이제는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 날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세 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책과 관련된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를 다 적었어요.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자신의 쓴 돈과 에너지가 부와 행복한 추억을 늘려준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부와 봉사를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이런 것들 꽤 많이 썼거든요. 내 나름대로 그래프도 그리고 여기에 제 솔직한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탈탈 털어서 쓴 글도 있고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좋은 유익한 영상에서 여러분 만날게요. 안녕.